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좀 TV 광고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죠.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노란 우산 공제,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식 명칭은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이제 폐업이나 뭐 노령 등의 어떤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좀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노란우산 공제는요, 앞에서 이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도 나와 있듯이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소기업, 소상공인은 뭐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매출액의 기준은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있는데, 기본적인 개인 사업자분들,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대표님들은 가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 대상자에는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확인이 되는, 사업 사실이 확인이 되는 인적 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를 제가 앞에서 잠깐 뭐 매출액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 이하인 경우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본다. 뭐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모든 업종이 다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좀 제한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 기준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노란우산 공제 가입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우산 공제는 이제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 분들의 퇴직금을 위한 제도면서도 이 세금 측면에서도 좀 절세 효과를 좀 많이 가져다 준다. 그런 효과가 좀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시면요, 이 가입하셔가지고 뭐 매달 불입을 하시잖아요. 그 불입하는 그 금액, 그 일정액을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 그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 공제를 해준다. 이 부분에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소득 공제 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공제액만큼 세율을 더 낮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행 세법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얼마를 해주는 거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수식을 좀 걸어놨죠. 미니멈 1과 2, 1과 2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이제 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공제 부금의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시면은 일단은 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린 내용은, 그러면 이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를 부금을 넣었잖아요. 그 넣은 금액을 나중에 이제 이 공제 부금을 해지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타시게 될 거예요. 근데 탈 때, 넣을 때는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탈 때는 어떻게, 뭐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 내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폐업 때문에 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폐업 전에 해지를 해서 타게 되는 경우, 이때에는 납입부금의 한 80에서 90%가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그 부분 100%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받은 해약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해약 환급금 전부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환급금 중에서요, 실제 소득공제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도에 걸려서. 그 금액만큼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제외를 해주고,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그 금액, 환급금 중에서 그 금액만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폐업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폐업은 폐업 이외에도 뭐 사망, 아니면 이제 뭐 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공제 부분에 납입한 월수가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공제 부금에서 받는 해약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하고 동일하고요. 퇴직소득으로 볼 때에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 효과는 훨씬 더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맞는데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바뀐 부분이어서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란선 공제에서 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 그건 언제 과세되는 거냐? 그거는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해약 환급금을 받으실 때, 받는 그 연도에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알아두면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좀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